대출 없이 여기를 창업하신 거예요? 아니요. 대출 있고요. 빚만 1억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창업하셨을 때 들었던 비용이 총 얼마예요? 1억 5천에서 1억 6천 들었던 것 같아요. 월세 관리비 포함하면 총 얼마 나오는 거예요? 고정 지출로 500 정도. 마진율 같은 것도 설정해 놓으실 거 아니에요? 네네. 어느 정도 설정해 놓으셨어요? 다른 집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박하게 가져가고 있고요. 많이 박한가요? 많이 박하진 않고요. 보통 고깃집 마진율이 30% 정도 잡는다고 하시니까 네네. 그거랑 비슷하게 잡는 것 같아요. 2천만 원 팔면은 거의 6, 700 남는 거네요. 내야 되는 게 500이니까. 솔직히 지금 상태는 200도 안 나오고요. 지금은 좀 잠을 좀 자고 싶어요. 퇴근하시고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? 퇴근하고 집 가서 업무 볼 거 좀 보면은 정말 빠르면 2시 반. 거의 4시간도 못 주무시네요? 4시간? 네. 쉬는 날에는 거의 잠만 주무시겠네요? 이번 주에 첫 휴무를 가졌거든요. 그냥 딱 자고 일어나니까 오후 6시더라고요. 네, 대충 예상은 했습니다. 버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. 생계가 달린 거다 보니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요즘 수술도 너무 올라서 일단 매장에서 파는 거는 일단 저희는 한 그릇에 9,000원입니다. 근데 배달 팁으로만 한 건에 얼마 정도 빠져나가나요? 일단 고정 배달료로 2,900원이긴 한데 거리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. 그거 오로지 점주 부담인가요? 네, 오로지 점주 부담. 배민 보시면은 배민 원 배달이랑 가게 배달 두 가지가 있잖아요. 네네. 가게 배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랑 점주랑 같이 부담을 하는데 네. 배민 원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점주 부담이라고. 배달 관련 팁으로만 35%가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, 그 정도 나가요. 시키기만 해도 네. 일단 배민에서 35% 기본으로 떼가고요. 네. 네, 거기서 본인 가게에서 뭐 할인 적용하고 쿠폰 넣고 하면은 그냥 없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원가 코스트 빼고 인건비 빼고 하면은 거의 많아야 20%. 그런 쿠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성으로 뭐 신규 고객이나 어느 정도 사용한 고객들한테 그냥 해주는 그냥 배민이 조금 손해를 보겠 배민이 그냥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. 안녕하세요. 코리아이공 상공입니다. 혹시 촬영해도 괜찮을까요?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집 정리를 못해서 언제 오셨어요, 이사?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. 남양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집을 최근에 알아보게 돼서. 남양주면 여기서 꽤 멀지 않아요? 네, 맞아요. 기존에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? 지금 업종이 아니고 다른 술집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네. 와서 업종을 좀 변경하게 되면서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뼈찜이랑 뼈구이 팔고 있는 25살 박찬웅이라고 합니다. 출근을 보통 이때 계속 하시는 거예요? 네네, 계속 이 시간대 하고 있습니다. 원래는 다른 걸 했다가 바꾸셨다고 그러셨잖아요. 네네. 기존에 어떤 거 했었어요? 한식 주점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뼈찜으로 바꾸신 거예요? 네네. 진짜 근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신 게 티가 확실히 많이 나긴 하네요.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하실 시간이 많이 없는 거죠? 네, 그죠. 아침에 일찍 나가고 집에 오면은 새벽 시간쯤 가까이 되니까 거의 손 쓸 시간이 많이 없네요. 한 식사는 하셨어요? 식사는 웬만하면은 네. 이 시간대 좀 하기가 힘들고 브레이크 타임 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. 뼈 삶고 재료 준비하고 이러면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혼자 하다 보니까 항상 시작하기 전에 밥을 먹고 싶은데도 좀 촉박하네요. 그럼 정확하게 오늘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?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장 보고 뼈 삶고 재료 준비하고 영업하고 브레이크 시간대 밥 먹고 조금 쉬다가 고기가 부족하다 하면은 재료 준비하고 고기 한번 또 삶고 저녁 장사하고 뭐 그렇게 마감하고 집 오고 그리고 삶이 굉장히 저러 계시네요. 그죠. 그리고 거의 뭐 집 오면은 거의 기절하다시피 하고 지금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네네 준비하고 뼈 삶고 네네 잠은 잘 주무셨죠? 예.
영업 시간이 어떻게 되는데요, 매장이? 저희 영업시간은 11시까지긴 한데요. 마감하고 그 새벽에도 뼈를 다음날 오전에 쓸 게 급하게 없으면은 삶아야 돼서 그 용도로 쓸 고기를 좀 삶아 놓고 있습니다. 순살 뼈찜이랑 순살 뼈 해장국 또 이런 거 이것도 팔고 있습니다. 아, 그 직접 발라내시는 거예요? 네, 저희가 직접 손으로 일일이 고무장갑 껴서 발라내고 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가공된 게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무식하게 바르고 있는 해보시는 거죠. 거예요? 네네네. 원래 기존에 주점을 하셨다가 네네. 횟집으로 바꾸셨다 하셨잖아요. 네네. 그 바꾸신 계기는 어떻게 돼요? 처음에 주점을 오픈해가지고 친구들이 놀러 온다길래 가게 메뉴가 아니라 그냥 애들 식사도 할 겸 뭘 네. 준비할까 장을 보다가 딱 그 앞에 목뼈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한 팩 사가지고 그냥 유튜브 보고 따라해서 찜을 한번 해줬는데 친구들이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한창 주정을 하고 있을 때 닭볶음탕 메뉴가 있었는데 그것도 장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었는데 그 장이랑 이 목뼈랑 해서 찜을 만들면 맛있을 것 같다. 그래서 그렇게 돼서 메뉴가 탄생했고요. 주점을 하다가 바꾼 이유는 사실 상권이 저희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권이 술집 상권이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술집을 하다가 이거는 오래 못 가겠다. 제 식사, 밥, 반주 이런 느낌으로 좀 바꿨는데 지금 좀 많이 힘드네요. 따로 쉬는 날은 없으세요? 메뉴가 생소하다 보니까 항시 가게를 좀 열어두고 싶어서 네. 네, 아까 한 달 반? 한 달 정도는 그냥 연중무휴로 혼자 했었고요. 혼자요? 네네. 뭐 물론 알바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주방 준비부터 마감부터 가게 문 닫고 여는 것까지 혼자를 하고 있었어서 근데 힘이 너무 붙여가지고 네.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은 그냥 오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지하 주차장에 마트가 있는 건가요? 주차장이 아닙니다. 아, 주차장 아니에요? 네, 그냥 창고로 돼 있다. 아. 오늘 장은 어떤 거 보셔야 돼요? 여러 가지 보는데 거의 야채 위주로 많이 보고 있어요. 마트가 많이 협소하죠. 저 이런 마트 처음 와봤어요. 이런 데가 있구나. 좀 신기해가지고. 이렇게 재고 관리를 혼자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? 네, 제가 발주부터 장 보는 것까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. 뭐라고 해야 되지? 여가라 해야 될까요? 다른 거 굳이 뭐 즐길 시간이 없어서 거의 유튜브도 안 본 지 한 3주가 넘은 것 같은데. 아, 진짜로요? 네. 어메야. 아니, 매장 오픈 과정은 어떻게 돼요? 병원에서 맨날 뼈 삶는 거 봐. 근데 매장이 그래도 넓네요. 처음에 술집할 때 넓은 데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네. 찾다가 왔는데 총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, 그럼? 여기가 한 40평 좀 안 됩니다. 40평인데 혼자 하시는 거예요? 물론 뭐 홀 주방을 제가 전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홀은 지금은 도와주는 동생이 한 명 있어서 네. 이 친구한테 좀 소량의 피해를 지불을 하고 소량의 페이. 정당한 페이가 아닌 건가요? 아니, 정당하게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정직원 분은 얼마나 계시는 거예요? 정직은 없습니다. 물론 매출이 오르면은 이제 저도 좀 같이 주방 준비도 하고 뼈도 같이 삶겠는데 사실 지금 알바로만 돌려도 적자인데. 술집부터 쭉 해오신 거잖아요. 네. 그럼 요 매장에서 얼마나 하신 거예요? 이 매장에서는 아직 반년이 좀 안 됐습니다. 하시면서 매출은 얼마나 나오셨어요? 아직 2천만 원을 못 번 것 같아요. 한 달 매출이요? 네, 아직 한 달 매출을 2천만 원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. 3만 원 중반, 1,000만 원 중반. 중반 정도. 마제를 씌우시네요? 순살을 바르면은 뼈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뼈도 일반 쓰레기라서 그냥 담으면은 모든 봉투가 찢어지더라고요. 저 마대값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? 근데 마대는 공짜입니다. 뼈를 받아오잖아요. 네. 그 뼈가 마대자루고 재활용하고 있는 겁니다. 전날에
빼놓고 있고요. 10시간 정도 피를 빼놓는 편입니다. 아침에 보통 이렇게 몇 킬로 정도 손질을 하세요? 20kg씩 손질을 하고 있고요. 오전에 한번 20kg 삶고 이제 뼈가 부족할 것 같다. 네. 저녁 삶는데 부족할 것 같다면 브레이크 타임 때 한 번 더 삶고 있습니다. 20킬로 한 번 더 삶는 거예요? 네. 그럼 총 하루에 그래도 40킬로 정도는 사용을 하시는 거네요? 잘 나오면 40kg를 소진하는 거고요. 안 되면은 밥해 먹거나. 네. 맨날 뼈만 먹어서. 다른 것도 먹고 싶은데. 지금 가장 드시고 싶은 게 지금은 좀 잠을 좀 자고 싶어요. 퇴근하시고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? 퇴근하고 집 가서 업무 볼 거 좀 보면은 정말 빠르면 2시 반. 거의 4시간도 못 주무시네요? 4시간? 저 빨리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못 하거나 네. 아 이건 눈에 회전이 안 된다 네. 싶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다음날에서 이제 좀 꼬이더라고요. 그럼 쉬는 날에는 거의 잠만 주무시겠네요? 저번 주에 첫 휴무를 가졌거든요. 그냥 딱 자고 일어나니까 오후 6시더라고요. 네, 대충 예상은 했습니다. 아, 휴무를 개시한 지도 얼마 안 되신 거네요. 기존에는 계속 주치를 쭉 하신 거예요? 네 맞아요. 버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. 생계가 달린 거다 보니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. 몸 아플 땐 어떻게 하세요? 근데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네. 네. 지금까지는 잘 아파 본 적도 없고요. 튼튼하게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려가지고. 혹시 코로나도 한번 걸리신 적 있으세요? 제가 코로나 때 군대 있었어가지고 네. 저희 약간 이런 발언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왜 어떤 건데? 저희 그 시절 군인들이 거의 이제 백신 나오면 맞아보고 백신도 한 3-4가지 나왔었잖아요. 그건 다 맞아본 것 같아요. 아, 골고루 다 맞으신 거예요? 이건 뭐예요? 핏물이랑 뼈가루를 한번 제거하려고 초벌을 한번 해야 되는데 잡내 제거하려고 통후추랑 좀 풀어놔서 어제 만들어 놓은 물이고요. 네, 여기서 물 끓으면은 한번 초벌 한번 할 겁니다. 아무리 피를 뺐다고 해도 네. 뼈가루랑 약간 피가 아직 고여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네. 이거 한 번 더 불순물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다시 꺼내서 한번 다시 씻고 새로운 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 요리를 시작합니다. 다행인 게 혼자 이렇게 좀 적은 편이라서 오늘은요? 네 오늘은 그래서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네. 뭐 반찬 같은 거나 소스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만들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서 네. 겹칠 때는 정신 없습니다. 동시에 뭐 하면서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면서 네. 끝날 때쯤 저기서 뭐 설거지하고 있고 주방을 혼자 보시는 것 자체가 이런 메뉴를 혼자 보는 게 조금 특이 케이스지 않을까. 아, 혹시 그럼 감자탕도 파시나요? 감자탕도 처음에 기획을 해봤었는데 고기 자체를 뼈찜 베이스로 삶아버리니까 고기가 일단 빨갛게 나오고 단맛이 나와서 네. 이질감이 들었다 해야 되나. 감자탕 쪽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감자탕에서 뼈찜을 같이 하니까 단순하게 그냥 감자탕을 졸이면 뼈찜이 되는 줄 알았어요. 저희는 애초에 뼈찜 베이스로 삶다 보니까 고기에 좀 간이 좀 돼 있는 편인데 다른 가게들은 된장 베이스에 끓여서 그걸 건져내서 찜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고기 간이 잘 안 밴 것도 많았었고요. 그리고 저희는 국물 뼈찜이어가지고 국물 뼈찜이요? 네네 저희는 그래서 당면 같은 거 사리도 같이 넣어서 끓여 드시거나 아니면 뭐 국물 차작하게 만드셔서 볶음밥 해 드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어볼 수 있게 좀 국물 뼈찜으로 주방이 많이 덥네요. 많을 때는 화구를 3개를 동시에 켜놔야 돼요. 여름엔 어떻게 해요? 진짜? 아직 여름은 안 해봐서 맞네. 맞네. 여기 초벌은 얼마나 하셔야 돼요? 일단은 초벌은 20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. 20분 뒤에는 1시간 반 정도 삶고 있어요. 그럼 뼈 제거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? 완성되고 나서 점심 때 나가는 만큼을 이제 어느 정도 해놓고요. 저녁에도 이제 저녁에 할 만큼만 발라놓고 저녁에 할 만큼 이상으로 떨어졌다? 그럼 또 라이브로 바로.
뼈 준비하는 거 말고 또 어떤 거 준비해야 돼요? 저희는 이제 막국수가 있어서 네. 막국수 면이랑 막국수에 들어가는 소스 같은 거 준비해 놓을 거고. 소스 같은 거 직접 하시는 거예요? 네, 막국수 소스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. 웬만하면 한 거의 다 직접 만들죠. 맛있게 하겠지만 시간을 엄청 공을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. 술집 같은 거 했을 때는 사실 기성품이나 네. 공산품 잘 나오는 것들을 많이 썼었는데 밥집이다 보니까 나가는 찬들이나 소스나 장 같은 거는 좀 만들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정성이 들어간 거는 못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. 원래 요 매장 하시기 전에는 어떤 거 하셨어요? 사실 술집에서 일을 배웠었고요. 그거를 토대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했었는데 빠르게 바꾸게 됐네요. 이 상권에 왔을 때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빠르게 밥집으로 전향을 했던 것 같아요. 생각이랑 좀 많이 달랐던 거예요? 근데 생각이랑 좀 많이 달랐었던 것 같아요. 위치를 여기로 정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? 자본에 맞는 거를 찾다 보니까 그냥 엄청 막 메인 상권이나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대출 없이 여기를 창업하신 거예요? 아니요. 대출 있고요. 빚만 1억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창업하셨을 때 들었던 비용이 총 얼마예요? 1억 5천에서 1억 6천 들었던 것 같아요. 월세 관리비 포함하면 총 얼마 나오는 거예요? 고정 지출로 500 정도 일단 적정한 빵꾸 떼우고 있는 시기입니다. 매출이 지금 1,000만 원 후반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. 네. 술집에서도 그 정도 나오셨던 거예요? 사실 술집에서는 좀 더 잘 나왔었는데 네. 장기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오래 못 갈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근데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아직 업종을 바꾼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확 바꾼 상태에서 처음부터 막 술집에서 있던 매출을 바라기는 힘들어서 아직까지 뭐 통계치도 없고. 마진율 같은 것도 설정해 놓으실 거 아니에요? 네네. 어느 정도 설정해 놓으셨어요? 다른 집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박하게 가져가고 있고요. 이런 외곽 쪽에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장점을 만들려면 뭔가 메인 상권보다는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맛과 양과 서비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저는 아무래도 좀 사람들에 불려주면은 그걸 받는 사람들은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박한가요? 많이 박하진 않고요. 보통 고깃집 마진율이 30% 정도 잡는다고 하시니까 네네. 그거랑 비슷하게 잡는 것 같아요. 2천만 원 팔면은 거의 6, 700 남는 거네요. 내야 되는 게 500이니까. 솔직히 지금 상태는 200도 안 나오고요. 촬영하시면 아시다시피 잠밖에 안 자서 증설도 거의 없고요. 네. 계속 적자 메꿔 나가는 중입니다. 한창 이제 뭐 어디 돌아다니고 그럴 나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. 지금 노력 안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. 국수 양이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. 오늘 딱 8양치 정도의 소분을 좀 해놓고 있어요. 미리 그럼 삶아 놓으시는 거예요? 네네네. 그렇게 하면 안 불어요? 네, 들기름을 해놔가지고 버무려서 진공 상태로 소분을 해놓으면 불진 않아요. 누군가한테 배우신 게 아닌 거잖아요. 그리고 혼자서 독학으로 한 거죠. 일하시면서 이거 연구할 시간도 많이 모자랐을 것 같은데. 의지 차이인 것 같아요. 한 달 반 가게를 닫았어요. 영업을 아예 안 하고. 진짜 그런 날은 한 달 내내 여기서 몇백 킬로는 삶은 것 같아요. 업장에서 팔 거면은 대량으로 해야 되니까. 네. 대량으로 해서 쪄서 먹어보고 그걸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버리고. 다 버린다고요? 그죠? 그 10kg, 20kg를 다 먹을 순 없잖아요. 사실 이제 3kg, 5kg 삶는 거랑 20kg, 30kg 삶는 거랑은 아예 이제 시간조차 다르기 때문에 대용량으로도 해보고 그때는 이제 좀 많이 버리기도 했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그냥 다 버리고. 보통 1인분에 얼마나 나가요? 1인분에 기억으로 한 200g 정도 되는 거예요.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도와주는 정당한 페이를 지급하고 경영하고 있는. 정당한 페이 맞나요? 최대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. 어떻게 된 거지? 얼마나 도와주시는 거예요, 하루에? 5시간, 6시간. 오전하고 점심 장사 거의 네, 도와주시는 점심 거예요? 장사 도와주고 그때 그럼 저녁은 혼자 하시는 거예요? 저녁은 이제 알바생 있고요. 아무래도 점심 장사는 좀 손님들이 한 번에 몰리고 한 번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네. 도와주는 동생 하나랑 알바 파트타임으로 한 명씩 해가지고 일단 오전에는 한 상시 3명으로 돌리고 있고요. 아무리 몰린다 해도 적자입니다.
아, 적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자꾸 아파가지고 뭐 더 얘기를 못 하겠어. 아, 당면에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시는구나. 네, 당면은 미리 저 고기를 다 소진하기까지 대충 몇 그릇 나와요? 30그릇 좀 안 되게 나올 것 같아요. 못해도 점심에 30그릇 정도는 판매를 하시는 거네요? 못해도? 못 할 때도 있어요. 남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. 원래 그렇게 또 말씀들이 없으십니까? 예. 뭐 재미난 얘기 없어요? 자랑할 만한 거 없냐? 뭐 없냐? 근데 똑같은 잠을 자도 이 친구가 저는 더 잘 겁니다. 아 그래요? 저는 나는 게 알바만 해도 아 맞네. 가족들도 못 본 지 1년 되고 막 가족분들 저 강원도도 사셔가지고. 아 남양주에 계시는 게 아니라요? 네. 그럼 원래 남양주에 계셨을 때도 자취를 하셨던 거예요? 네. 자취를 언제부터 하셨던 거예요? 특성화 고등학교 다니려고 자취를 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좀 일 배우느라고 일 배우려고 좀 약간 수도권 쪽 나와보고 싶다. 그때부터 자취를 하면서 알바하고 직원으로도 일해보고 하다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큰맘 먹고 영끌하다시피 해서 네. 서울로 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결과가 조금 저조하네요. 아직까진 그래도 젊다고 생각하고 젊음이 무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해볼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버티면은 언젠가 빛을 발하지 않을까. 만족감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배달에는 서비스가 나오고 있어요. 리뷰 이벤트를 제외하고 네.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어요. 공깃밥에 계란 후라이는 무조건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. 공깃밥을 안 시키는 분들도 계세요. 아 그래요? 네, 안 네. 시키는 분들은 뭐 음료수를 드리거나 매장에 식사하시는 손님은 서비스 없나요? 매장에서 식사하시는군요. 네. 그분들한테 가격적이면 일단 메리트가 아닐까. 가격이 좀 다른가요? 근데 저희 배달에는 어쩔 수 없이 요즘 수수료도 너무 올라서 일단 매장에서 파는 거는 일단 저희는 한 그릇에 9,000원입니다. 아 근데 배달 팁으로만 한 건에 얼마 정도 빠져나가나요? 일단 고정 배달료로 2,900원이긴 한데 거리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거 오로지 점주 부담인가요? 네, 오로지 점주입니다. 배민 보시면은 배민 원 배달이랑 가게 배달 두 가지가 있잖아요. 네네. 가게 배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랑 점주랑 같이 부담을 하는데 네. 배민 원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점주 부담이라고. 배달 관련 팁으로만 35%가 나간다 그러더라고요. 네, 그 정도 나가요. 시키기만 해도 네. 일단 배민에서 35% 기본으로 떼가고요. 네. 네, 거기서 본인 가게에서 뭐 할인 적용하고 쿠폰 넣고 하면은 그냥 없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원가 코스트 빼고 인건비 빼고 하면은 거의 많아야 20%. 요번에 배민이 포장 배달도 수수료를 붙여가지고 포장 배달도요? 네, 포장 배달은 수수료가 없었는데 네. 포장 배달료마저 이제 수수료를 붙여버린 상황이라 그러다 보니까 배달에 대한 그 단가를 계속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애초에 배민 자체에서도 1인분 카테고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12,000원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.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원래 홀에서는 9,000원이지만 이거는 9,000원으로 팔면은 남는 게 없거든요. 저기 팔아봤자 사실 저것이 12,000원쯤 팔아도 네. 다 빼고 12,500원인데 3시간 준비해서 주문 받아서 또 조리 들어가고 계란 후라이 4개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인건비가 2,500원이라는 거 아니에요? 10,000원 벌려면 이렇게 적어도 4개는 벌어야 되는데. 그쵸. 4-5개는 팔아야지 그 정도로 벌 수 있는 건데. 쿠폰 같은 경우도 점주 부담이에요? 점주입니다. 배민에서 지원해주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사실. 아 그럼 쿠폰 발행하는 게 배민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발행을 하는 거예요. 쿠폰이 막 발행되었다 할 때마다 이게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, 회사에서. 그런 쿠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성으로 뭐 신규 고객이나 어느 정도 사용한 고객들한테 그냥 해주는 그냥 배민이 조금 손해를 보겠 배민이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. 사장님 오늘 저랑 이렇게 하루 촬영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?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어리버리했던 것 같은데 PD님이 되게 말씀도 되게 잘해주시고 사적인 질문이든 공적인 질문이든 되게 자유롭게 좀
질문도 잘 해주셔가지고 말도 좀 잘 나왔던 것 같고요. 막상 해보니까 또 긴장은 안 되네요.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회로 막 네네. 발돋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그분들께 좀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좀 있을까요? 이건 지금 자영업뿐만 아니라 어떤 업종에서도 많이 힘드실 거고 경기가 되게 어렵고 인건비는 많이 오르고 식자재 값도 많이 오르고 하겠지만 결과는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노력 더 많이 하시면은 그만한 성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신가요, 사장님? 저는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할 거고 더 손님들의 니즈와 필요한 부분들을 잘 긁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발전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. 코리아 2030 파이팅! 아,